더불어한국당의 부활. 적대적 공존이란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대립하고 싸우면서 서로 적대하는 관계이되 상대방을 괴멸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않는 관계를 말한다.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적대적으로 싸우는 척하지만 상대방이 없어지면 자신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말은 항상 일정한 선에서 담합하고 공존하는 것으로 끝난다.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대적 공존을 일컬어 더불어한국당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야당들을 제치고 한국당과 담합하여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국회의원 밥그릇이고 예산은 국민 밥그릇이라며 양당의 야합을 그럴듯하게 꾸며 본질을 가렸다. 선거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 동맹을 위하여 말을 바꾸었다. 민생이랍시고 그럴듯하게 분칠했으나 속내는 기득권 챙기기에 다름 아니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자금은 정부안 303억 원보다 253억 원이 더 늘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강서을에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 원을 챙겼다. 원래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데 서울시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꼼수를 썼다.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도 한몫 단단히 챙겼다. 지역구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래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지난 칼럼들에서 나는 더불어한국당이 짬짬이로 타협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적대적 공존의 기만술수가 엿보이므로 6월 국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국회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최악과 차악의 어설픈 야합이 이루어지고 적대적 공존의 실상이 드러났다. 6월 28일 더불어한국당은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기한을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두 특위의 위원장을 한 자리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신이 해고됐다고 반발했지만 더불어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한국당의 협잡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저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선거법 처리를 두고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 때와 같이 더불어한국당의 공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면 선거제도 개편은 물 건너간다.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기 전 주간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를 거쳐야 하므로 내년 1월 말 2월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총선을 불과 2달 앞둔 시점이라 시간이 촉박하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시간을 끌 경우 더 지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선거법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기대하는 결말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불감청 고소원일 것이다. 감히 대놓고 주장하지는 못할 일이나 속으로는 간절히 바랄지도 모른다. 현행 선거법이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선거법 통과는 물 건너갔다라는 환호작약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자기들이 위원장 자리를 하나 차지했으니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연동시키면 선거법 개정은 끝난 것이라는 속셈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온갖 횡포를 부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핑계로 마지못해 따라가는 듯이 어물쩍 넘어갈 것인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하반기로 넘어가 연말이 다가오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의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국회의원 후보 공천 일정 등과 맞물려 각 정당들의 내부 사정이 복잡해지고 정치 상황이 한층 어지럽게 얽혀 돌아가게 돼 있다. 자칫하면 선거법 개정안의 자초뿐 아니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마저 모두 부결돼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뒤에 거리로 뛰쳐나가 장애투쟁을 전개하면서 국회를 공전시켜서 얻은 것이란 없었다. 당 안팎에서 숱한 악재만 불거졌고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6월 24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걷어참으로써 강력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황교안 대표가 아들 저스펙 취업,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별화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6월 26일 자유한국당 여성당원 행사 엉덩이춤 사건이 벌어지자 보수층 여론까지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수구 언론 조중동까지 비판에 가세하는 지경에 이르러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구세주로 등장하였다. 더구나 특위위원장 자리까지 하나 내주면서 자유한국당으로서야 감지덕지할 터다. 자유한국당의 온갖 행패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야업을 할 거였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뭐하러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그 난리를 벌였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러는 이유가 뭘까?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한국당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국회 정상화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노동개혁이다. 반노동 친재벌의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다르지 않다. 양당은 탄력 근로를 확대하자는 데서 입장이 똑같고 단지 확대 기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법안을 고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자는 데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견이 없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 공전으로 노동법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13일 최저임금과 민주노총이 한국경제의 리스크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노총 귀족 노조들의 일자리 독식만 막아도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악담을 짓거렸다. 그러면서도 야당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 뛰어야 하는 원팀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동개혁에 관한 한 더불어민주당과 원팀, 곧 같은 편이고 한통속이라는 자백이다. 남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만남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노동 정세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시키는 무리수를 마다 않더니 이제 노동개혁이 본격화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 기득권 카르텔, 더불어한국당의 기득권 동맹을 해체하지 않으면 적폐청산도 사회개혁도 다 물거품이 된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열차게 투쟁해야 한다.